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중공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여부는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등 서방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에도 사실 큰 관심사죠. 그래서 오늘은 중공 총석인 시진핑의 연임 여부에 대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 21일 발표한 시진핑 이후 포스트 시진핑 시대 후계자 개성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보고서는 모두 4개의 시나리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권위주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공에 대해 서방 사회는 그 원인을 시진핑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월스트리트 저널은 탈냉전 시대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오산은 시진핑을 오판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진핑의 행보는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제20차 당대회까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여부가 미국 등 서방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2022년 이후 시진핑의 거취와 관련해서 권력 이양, 연임, 정치적 라이벌의 도전이나 쿠데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연사 또는 행동력 상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진핑이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느라 지난 40년간 정기적으로 그것도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해온 오랜 관행을 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진짜 골칫거리이자 두려운 것은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권력 이양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최고 지도자를 전임자가 지정해서 개성하는 중국 공산당의 오랜 관행은 1949년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뒤 이어온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과거 덩샤오핑은 1982년 헌법을 통해 국가 지도자 직책 임기제를 실시해 마오쩌둥 종신 독재의 폐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반면 장점에는 차우스, 리우이안의 연임을 막기 위해 1997년에 정치적 상무위원 연령을 70세로 낮추었고 2002년에는 다시 68세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후 중앙위원회 위원은 63세 미만으로 정치국 위원은 68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 제도는 이른바 관행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63세 이상이면 성급 당석이나 성장, 국무부 고위 관료가 될 수 없게 했습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이 관행은 지켜졌으며 이러한 최대 2번의 5년 임기는 중공 지도체제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취임 이후 이런 관행과 특징은 사라졌습니다. 우선 2017년 후초나와 순정차의 2명의 차기 권력 후보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어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적 임기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은 이데올로기 운동을 벌이며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반대 의견 진영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국무원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당과 정부 사이의 분업도 사라지게 되고 정부가 당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중공 중앙위원회 핵심을 자처했고 모든 당원이 본인의 핵심적 지위와 당 중앙의 지도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덕분에 시진핑의 권력은 공고해졌고 후임자는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공의 미래를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분석한 시진핑의 2022년 연임과 관련한 4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은 2022년에 권력을 이양하는 경우입니다.
시진핑은 현재 중국 국가주석, 중공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 등 3개의 최고 직함을 갖고 있죠. 그런 시진핑은 내년 가을 중공 20차 당대회에서 현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에게 3개의 최고 직함 중 최소 2개, 즉 중공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넘겨주어서 대외적으로는 진정한 권력 이양을 했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진핑은 5년씩 2번의 임기 동안 권력 집중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권력을 내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자신의 안전 문제입니다. 권력 성계는 권력의 향방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쿠데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진핑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2번의 임기 동안 모든 권력이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중공의 내부 반발을 의식하여 조기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41%가 퇴임 후 1년 이내에 유배, 감금, 사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경우가 7%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권력을 이양하고 조기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은퇴를 생각한다면 그에겐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후임자가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부패 척결 운동으로 수백 명의 적을 만든 시진핑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하든 공개적으로 그에게 충성을 해야만 본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진핑이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가주석, 당 총서기, 군사위 주석 이 3대 직함을 모두 내어준다 해도 그는 막후에서 계속 조정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니면 명예직인 국가주석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2022년에 권력을 이양하지 않고 다시 연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다음에 소개할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도전을 받거나 쿠데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남은 임기 중 또는 임기 이후에 연임이나 권력 이양을 선택하더라도 도전을 받거나 쿠데타를 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발표한 내부 담화에서 당 파괴와 분열을 위한 정치 업무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중공 정권감독관리위원회 류슈이 위원장은 낭만 관리들이 당의 영도권과 국가 정권 찬탈을 꾸몄다고 고발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독재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층 내부 투쟁으로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 또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각종 집단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도전이나 쿠데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과 당내 고위층 또는 파월 간 거래는 알려진 바 없지만 시진핑이 앞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나 국제위기가 닥쳤을 때 잘못 대처한다면 시진핑 진영은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아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현직 지도자를 겨냥한 쿠데타, 특히 레닌주의 일당 독재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직 지도자와 정보기관을 자극하지 않고 군사, 안보 분야, 핵심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공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일대 정치학자 댄
매팅리는 1만여 건의 중공군 임명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시진핑이 중공군의 인사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과 계층, 이데올로기 배경을 시진핑이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시진핑의 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과 군부의 고위 구성원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진핑의 막강한 정보기관 앞에서 행동하거나 소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본회의에서 시진핑에게 도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관료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급사, 즉 갑작스럽게 죽거나 행동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면 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합니다. 시진핑은 올해 67세로 흡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정보는 중국의 통제하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다뤄지고 있기에 현재 건강 상태는 반영하지 않은 채 시진핑이 급사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이 급사할 경우 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헌법상의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른다면 시진핑이 사망할 경우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남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 누가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 직위를 공식 확정하기 위해 중국 헌법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새 지도자의 선택은 비공식 협의와 거래를 통해서 결정되고 중앙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이 공백인 상황에서 중공 정치국 내부는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의 동맹들이 여러 파벌로 쪼개져 다른 후계자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에 응징당했거나 소외됐던 사람들 역시 재집권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포착해서 통제권을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측 방법은 개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지도청이 분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징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징후들은 대체로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총리나 국가 부주석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TV, 라디오 및 주요 전국 신문, 방송이나 출판 시간대가 바뀌는 경우 또는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고 SNS가 차단되거나 중국 주요 공항과 기차역의 항공편과 절도 시간표가 이유 없이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중앙정부 각 기관이나 관영 매체,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서로 경쟁하거나 반대되는 표현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징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거의 업무 능력을 상실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죽음과 달리 업무 능력 상실은 그 체제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불확실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지지자들과 시진핑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시진핑의 회복과 죽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이상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진핑의 향후 선택과 행보, 연임 여부와 건강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경제와 정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한 이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중공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시진핑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행동에 들어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 세계는 그의 결정과 행동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